빅브라더, 사상범죄, 사상경찰, 이중생각. 아마 영미 문학을 읽다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특히 이중 빅브라더는 감시 체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1984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처음 쓴 영국 문학가 조지 오웰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 비판 문학가인 조지 오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가 중 한 명으로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제국의 비하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튼 칼리지에 진학한 조지 오웰은 학업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당시 모두가 기피하던 인도 제국 경찰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도에서 근무하며 그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환상이 깨짐과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영국으로 귀국하여 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지 오웰이란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조지 오웰은 필명이며 그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조지 오웰은 작가 생활 이후 타임즈 선정 가장 위대한 문학 작가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소설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론인 즉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소설가이자 기자로서 조지 오웰은 많은 회고록과 소설들을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동물농장, 카탈로니아 창가, 그리고 1984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작품 3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마지막 작품인 1984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많은 수기와 소설을 작성했는데요. 조지 오웰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작품 3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탈로니아 창가는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의 의용군으로서 참전했을 당시의 경험이 기록된 책입니다. 조지 오웰은 앞서 언급했듯 언론인이었는데 특히 종군 기자로서의 활동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의 파시스트군이 공산주의 진영의 인민정부 내각에 반대하여 일으킨 내전입니다. 내전이 진행되면서 같은 편의 선정당들끼리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상황에 조지 오웰은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에게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리게 해준 작품입니다. 동물농장은 농장의 잔인한 내막을 고발하고 이데올로기적 주인을 쫓아내고 나서 자신들만의 농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은 돼지 나폴레옹을 리더로 하여 힘을 합쳐 농장주를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농장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돼지들이 점차 독재자가 되어가고 농장의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결국 그들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인간 사회와 비슷해져 갑니다. 조지 오웰은 이 책에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인간상을 동물에 대입시켜 독재의 병폐와 권력의 부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에 빗대어 스탈린주의의 소련 공산주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984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빅브라더에 의해 감시되는 가상의 독재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통제와 감시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1984 속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독재 정당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1984에서 인트로에 언급되었던 단어들이 나왔죠. 1984를 통해서 조지 오웰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천편일률적인 독재와 감시 체제로 통제되는 사회가 인간 문명을 어떻게 위기로 이끄는지에 대해 풀어나감으로써 시민 자유 소실과 감시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사회 비판이 담긴 디스토피아적 소설들은 감시 사회와 자유에 대한 억압과 관련된 여러 대중문화 소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지 오웰의 작품들이 오늘날의 대중매체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란히 줄지어 일제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가는 여성이 있습니다. 붙잡히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 여자가 힘껏 던진 해머에 스크린이 파괴됩니다.
마치 1984의 빅브라더와 감시 체계를 연상케 하는 이 광고는 소설 1984의 배경이 된 해에 나온 애플 매킨토시 광고입니다. 광고 속에서 애플은 당시 컴퓨터 산업을 점령 중이던 IBM을 빅브라더로 비유하여 IBM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면서 동시에 애플이 그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비의 도리슨이 쓴 동물 공화국 시리즈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오마주한 가장 대표적인 우화입니다. 농장의 주인인 인간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에 올라선 돼지 나폴레옹이 독재를 펼치기 시작한 것과 유사하게 동물공화국도 황소에게 착취당하는 평범한 동물들이 자유를 위해 맞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동물농장과 비교해서 동물공화국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어린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현대에 나온 도서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동물 농장을 오마주한 책이 나온다는 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조지 오웰의 작품이 주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가늠케 해줍니다.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가사가 돋보입니다. 이 노래는 1974년 발매된 데이비드 보위의 1984라는 노래입니다. 빅브라더에 의해 세뇌당하는 사람들 속의 머릿속을 노래하는 듯한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1970년대 당시 데이비드 보위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매우 감명받아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반 외적으로도 데이비드 보위가 읽은 100가지 책에 이 1984가 들어가 있던 만큼 데이비드 보위에게 조지 오웰이 미친 영향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은 자신만의 특유의 명료하면서도 냉소적인 문체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함을 꼬집으며 비판한 것과 디스토피아적 사회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들은 반전, 반파시즘, 그리고 반스탈린주의와 디스토피아와 관련된 비판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무려 반세기가 넘어서까지 사랑받고 있는 조지 오웰의 작품들을 읽어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조지 오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